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72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는 내용이 이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는 부분이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이웃과 전통사회 이웃의 차이점, 그 다음에 오늘날 이웃 간의 문제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날의 이웃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공부를 하겠는데, 첫 번째 중단어는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문화 사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구촌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마지막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우리가 지구촌의 개념, 이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도덕적 의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4쪽에 보면 영화 한 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화들을 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헐리우드 영화들은 뭐 블록버스터다 이래갖고 액션 위주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볼거리 위주로 이렇게 갑니다만은 과거의 영화들 찾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걸 던져주는 그런 이 의미 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74쪽, 175쪽에 보면 영화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목은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이 스티브 맥킨이라는 액션 배우 출신의 감독인데 쌤 세대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참 인기 있는 배우였습니다. 그 감옥소에 갇혀 있다가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이 스티브 맥킨이 주연했던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로 지금도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섬에서 이렇게 바닷물, 민물과 썰물을 차이를 이용해서 탈출하는 그 장면들. 그래서 연기도 잘하는 명배우였지만 또 이 감독도 굉장히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스티브 맥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독을 했고 2014년 12월에 개봉을 했는데 이게 개봉이 딱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에는 올라갔지만 수상을 못한 부분이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그러니까 여기 영화의 주인공이 또 아카데미 후보에도 올라갔던 그런 훌륭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을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미국에서 우리가 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이후의 그 시점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예로 해서 생활하는 그런 흑인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일부는 또 해방을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북부 쪽에 이 미국 북부 쪽이 되겠습니다. 흑인들도 있고 이것이 섞여 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성공한 바이올리니스트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렇게 해서 12년 동안 많은 죽을 고비를 겪고 주위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링크를 타고 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영화 리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보면 좋겠어요. 영화를 찾아보면 더 좋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영화 리뷰를 잠깐 보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 지구상에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이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도 과거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이제 176쪽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자, 여기서는 우리가 교과서 176쪽의 1단계를 읽고 생각 질문에 답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6쪽의 1단계를 보게 되면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엘레베마주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 백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백인 남성은 그녀에게 백인 자리에서 비키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라며 거부하여 체포당했다. 흑인은 백인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났고 1964년 미국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자 파크스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950년대에는 우리가 뭐 흑백 분리법이다 이렇게 해서 백인들이 있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흑인들이 출입을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듯이 심지어는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백인 자리가 정해져 있고 흑인들은 앉지 못하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흑인들이 식사하고 흑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카페에 백인들은 못 들어가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 중심의 흑인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EBS 지식 채널 2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생각 질문에 과거에 비해 인권이 존중된 사례는 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방금 읽었던 사례는 로자 파크스의 이 거부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에 흑인 인권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미국의 인종차별 금지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과거에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못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확대된 사례, 보장된 사례.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쭉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쌤이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이 현대 민주주의의 중심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영국에서는 영국이 사실은 뭐 의회 정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로 이렇게 손꼽히는데 놀랍게도 1920년이 되어서야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보장이 되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4월 15일 날 했는데 여러분 어머니들 혹은 뭐 누나, 여동생도 여동생 아니겠니? 예, 여러분들 누나, 대학생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영국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가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1920년이 되어서야 부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를 처음으로 명시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도 독일이 이 공화국이 된 다음에야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면 호주제의 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호주제라는 것은 어떤 집안의 주인이라는 개념인데 그것이 남성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호주가 되었다가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이 이렇게 이어받고 어머니에게는 그 권리가 가지를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례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란 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이게 인간 존엄성인데 인간이 왜 소중하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인간이 왜 소중한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마땅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묻지? 예.
자,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존엄하게 대우받는 걸 인간 존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사람의 피부색이 검든 희든 그 다음에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인 권력이 높든 낮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이게 인간 존엄성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존엄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평등의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권이란 건 뭐냐 하면 인종, 우리 허리 피부색 뭐 이렇게도 이야기되지만 그 다음에 성별, 남녀, 그 다음에 종교,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종교가 A라는 종교냐 B라는 종교냐, 그 다음에 재산, 아까 선생님이 또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에 관계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마땅히 누리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글자를 보면 한자인데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쌤이 화살표를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소중하게 대우받으려 그러면 그 전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 인권이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뭐 자유권, 평등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부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이 될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보다가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하는 사람 많아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겠죠.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해서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간답게 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실제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또 늘지 못하게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놓고 이렇게 수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 겁니다. 기본적 권리를.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뭐냐? 아, 내가 인간다운 대우를 못 받았다라고 느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보편성이란 건 뭐겠습니까? 왕치쌤이 쓰고 있는 저 안경은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말은 특수성이 되겠죠. 그러면 보편적이란 말은 뭡니까? 안경을 낀 사람들은 대부분 끼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권이 보편적이라고 말은 뭐냐? 누구에게나 인권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인권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천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 그 다음에 항구성이란 건 뭐겠습니까? 항구성이란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살아가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그것이 부여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런 걸 뺏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불가침성,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권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불가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권의 4대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돈을 써서 이 색깔을 좀 달리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인권 관련 영화를 한번 찾아보자. 아까 스티브 맥킨의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그거 이외에 우리나라에도 인권 관련 영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쌤이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영화라는 거는 우리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과거에 대한 메시지, 현재에 대한 메시지, 미래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이런 인권과 관련된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77쪽에 보면 아까 전에 1단계에서 로자 파크스의 이야기처럼 177쪽의 3단계는 과거의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두 가지 사례가 3단계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미국의 그 흑백 분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흑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가 초등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요새는 뭐 일기장 검사하는 데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도 학생 인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머리, 두발, 그 다음에 옷차림 뭐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하게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학생 인권과 관련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사실은 교복을 입고 있는 것도 이 인권과 관련해서는 논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그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이나 학교나 이런 합의하에 교복을 입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번에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인권이 개선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뭐 원격 교육이 아니면 교실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업을 할 텐데 옛날에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중에는 야, 나도 태어났을 때 공부 안 해도 되는 신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또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자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성들은 고등교육, 높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들과 딸이 있으면 아들은 대학을 보내고 딸은 뭐 대학을 안 보내고 이랬던 적이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뭐 딸이라고 이렇게 대학을 안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잘 없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예를 찾아서 함께 이야기해보자. 점촌중학교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예를 찾아보면 뭐 있을까요? 댓글 한번 달아봅시다. 자, 가장 심각한 경우는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경우는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어떤 뭐 돈을 뺏기 위한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거는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 사례예요. 그 다음에 따돌림, 놀림 이런 것들도 인권 침해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도 간혹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가 기억하는 축구공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축구공이 가격도 좀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축구공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후진국가의 아이들이 축구공을 만드는 작업에 많이 이렇게 동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1000번이 넘는 손박음질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오각형, 육각형 32조각을 실수 없이 잇는다. 축구공의 외피를 만드는 과정은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저 멀리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린이가 8시간 내내 만들면 2개를 생산할 수 있다. 어린이의 작은 손은 나무처럼 딱딱하고 지문도 없어졌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보면 그 청소년 혹은 아동 노동 착취 사례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보면 하루 종일 축구공 조각을 깨맸어요. 10만 원도 넘게 팔리는 축구공 하나를 만들고 150원을 받아요.
만약에 점촌중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걸 체험하게 한다면 일주일만 할까요? 난리 나겠죠.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집안에서 아주 귀한 자식인데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미끌의 어린이가 침해받은 인권은 무엇인가요? 예,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 학교 교육을 못 받겠지. 그 다음에 손을 다칠 수 있고 위험한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0원 축구 하나를 만들고 하루에 8시간 일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면 축구 두 개 정도 아까 나왔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원, 300원을 받고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노동 착취 이런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어린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들이 후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드시는 커피도 보면 커피 한 잔이 뭐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그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에는 그 돈의 아주 작은 부분이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커피 대기업 회사들이 사실은 그걸 다 이윤을 가져가고 커피 생산국에서는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177쪽을 해봤고, 다음은 178쪽의 인권의 소중한 가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면 인권이 존중될 때와 인권이 무시될 때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보면 내가 사람으로서 기본 권리가 잘 존중받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답이 뭐겠습니까?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기본 권리를 누리게 되면 행복하게 사는 출발점이 되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도 보면 이 아동이 착취당하는 혹은 또 부모를 잘못 받아서 이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학교도 안 보내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보면 아동이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이 안 되고 그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권이죠. 뭐 신체적, 언론의 뭐 직업 선택, 종교 선택의 자유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자유가 박탈당하면 사람들이 당장에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난 너무 불행한 존재다. 예. 여러분 집에 가면 땡치리가 한 1m 되는 가죽끈에 묶여서 1년 365일을 생활합니다. 자유가 박탈당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활한다면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겠지. 예. 오래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권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 행복의 출발점이다. 예.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때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고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겠습니다. 사회 정의라는 것은 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도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 대가를 제대로 못 받고 이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된 겁니다. 그럼 그들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다. 자, 여러분들 중에도 같은 반에서 2학년 때 혹은 1학년 때 보면 서로가 아주 챙겨주고 우정 깊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정이 깊은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A나 B나 서로가 서로에게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
따돌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A가 B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따돌리거나 놀린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보면 인간관계가 둘 사이가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아주 최악의 관계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A가 B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인권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인간의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가장 핵심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할 때 내가 여러분들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입에는 테이프를 붙여놓고 수업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25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는데 거기에서 쌤이 12명은 손발을 묶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손발을 묶어놓은 학생들은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맞추었을 때 대가도 주지 않고 수업이 끝났는데 밖에 내보내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보내고 이렇게 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느끼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평등은 누구에게나, 자유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그래서 자유는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의지대로 살아간다.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공부를 해보면 자유의 뜻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결론인데 인권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두 가지 시각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첫째는 개인의 인권 감수성을 함양해야 되겠다. 우리가 요즘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부산시장이 성추행과 관련해서 시장직을 물러났는데 시민단체나 언론들은 그 부산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뭐냐면 성에 대해서 좀 이 감각적인 부분이 무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인권 감수성이란 뭐냐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함을 가져야 되겠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침해받고 어떻게 할 때 이 인권이 보장받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전에 여기에도 있지만 인권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나의 행복의 출발점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인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만하게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럴 때 이 서로가 인권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나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예 뽑아주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된다든지 이런 것들. 여기 인권 감수성의 쌤의 뜻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예민함과 공감 능력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부산시장의 사태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저런 거는 나와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왜 부산시장이 사퇴를 하지? 성추행 문제다. 야 그러면 거기에 피해 여성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큰 정신적인 피해, 트라우마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인권 감수성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 감수성을 갖출 때 그 구성원들이 많을 때 그 사회는 인권 존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179쪽에 3단계 나의 인권 감수성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있으면 그 2번에 보면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고 친구들과 다르게 표시되었다면 왜 다른지 한번 의견도 교환해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가 발달되어서 국민의 인권이 상당히 존중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국민 개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걸 통해 보면 우리나라 과거사의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이렇게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